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각과 생명체 결합 규칙성 나와 있죠.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지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에 대한 내용들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은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규소, 알루미늄,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규소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은 것이 산소와 규소 비율이 가장 높다.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대부분 뭐다? 규산염 광물이다 라는 거예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입니다. 생명체의 구성은요, 산소랑 탄소가 많아요. 탄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탄소의 함량이 다른 구성 성분의 함량보다 좀 더 많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원소의 기원 볼게요. 얘네들 전부 다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입니다. 언제 만들어졌을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졌고요. 헬륨부터 철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신호 폭발인데요. 헬륨이 이렇게 겹쳐요, 그죠? 우주 탄생 초기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별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뒤쪽에서 또 좀 더 할게요.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규산염 광물에서 규소에 대해서 좀 더 다뤄줘야 돼요. 규소. 규소는요, 뭐다? 14족 원소입니다. 3주기 14족 원소니까 원자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4개까지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이 가능을 하더라. 결합이 가능하다. 4개까지 결합을 하다. 14족 원소. 자, 그래서 뭐랑 결합을 해? 산소 4개가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공유 결합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규산염 사면체,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사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을 했지만 어떻게? 규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4개였고요. 그쵸? 그리고 산소가 결합을 하는데 산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예요. 그죠? 6개입니다. 근데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러면 공유 결합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머지 것들을 결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규소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결합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옥텟 규칙이 만족을 할 건데,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밖에 안 되니까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는 상태야. 그럼 이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뭐가?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전자 하나씩이니까 여기도 하나 들어올 거고 여기도 하나 들어올 거고 여기도 하나 들어오니까 총 몇 개가 들어와? 4개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SiO4라고 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체는 얼마? 전자 4개가 들어와서 4- 형태의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규소와 산소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음이온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면체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4 SiO4 4-인 음이온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자,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서로 결합을 할 때는요,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죠?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합니다. 자, 밑에 결합 규칙성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규산염 사면체 있는데요. 얘는 어떤 이온이었다? 음이온이었다. 그지? 규산염 사면체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첫 번째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독립형 구조 있습니다. 독립형 구조. 그냥 규산염 사면체 하나만 딸랑 있어. 음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금속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감남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위에 올려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자, 얘네들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독립형 구조니까 얘는 쪼개지지 않고 깨지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 자, 이제 단사슬 구조입니다. 이렇게 산소를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지? 산소를 양쪽에 2개를 공유를 합니다. 산소 2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산소 2개를 공유해서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얘가 몇 대 몇 나오지? 얘가 1대 2고요. 얘가 2대 5. 1대 3. 4대 11. 자, 얘는요, 단사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쪼개져요. 얘는 쪼개져요. 쪼개지는데요. 쪼개진다랑 깨지는 것은 특별한 방향이 없이 갈라지는 현상을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쪼개지는 것은 특정 방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을 쪼개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가집니다. 얘도 쪼개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가져요. 자, 흑음모 같은 경우에는 판상구조입니다. 얘는요, 쪼개지는데 판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얘는 한 방향으로만 쪼개져요. 석영은요, 깨져요. 장석은 쪼개져요. 얘도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석영은요, 산소를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얘는 규소와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놈이 석영이고요. 그리고 장석은요, 규소 대신 양이온으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루미늄이나 이런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갈수록 산소 공유 수가 많기 때문에 풍화에 강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잘 부서지지 않는다. 풍화에 강하다. 그래서 규산양 광물의 결합 규칙성 이 정도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탄소의 전자 배치가 2주기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그래서 탄소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합니다. 여기에 수소, 산소, 질소라든가 할로젠 원소라든가 이런 것들과 공유 결합을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탄소화물의 결합 규칙성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하면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 얘가 첫 번째고요. 탄소화물의 결합 규칙성. 두 번째는요. 탄소와 탄소가 결합합니다. 여러 개의 탄소 원자끼리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탄소와 다른 탄소와 결합하는데 무수히 많은 탄소와 결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모양을 이뤄요. 그래서 사슬, 가지, 고리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도 하고요. 이중 결합도 하고요. 삼중 결합도 하더라. 결합의 종류가 다르더라.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사슬 모양이면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탄소가 2개가 연결되어 있다, 3개가 연결되어 있다, 6개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지더라. 이러한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다 라고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지각과 생명체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소입니다. 누구예요?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규소. 그래서 얘는 산소 다음에 규소였고요. 얘는 산소 다음에 탄소였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산소다 라고 알면 돼요. 지각의 구성물질입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무슨 광물?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형 광물이다 라는 거고요. 규산형 광물의 결합구조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그리고 망상구조. 석영이랑 장석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광물인지 광물의 예까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형 광물의 결합구조입니다. 얘 독립형 구조죠. 그럼 그림에서 독립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남석이다. 그래서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라든가 뭐 방향이 쪼개진다, 깨진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면 제일 좋아요. 얘는 단사슬이고요. 단사슬 누구? 희석 되겠죠. 얘는요 탄산, 흑음모.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결합구조에 해당하는 광물을 각각 쓰시오. 감남석, 희석, 흑음모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가에서 다로 갈수록 규소 원자수에 대한 산소 원자수 값의 변화냐.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면 할수록 산소 원자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규소는 그대로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값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는 거. 산소 공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규소 원자수보다 산소 원자수는 점점 줄어들더라.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광물 좀 쪼개짐이 발달하는 광물은요, 그죠? 희석이랑 흑음모, 다에 해당하는 거. 감남석은 깨진다. 독립형 구조는 깨진다.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가장 큰 광물은 다다, 그치? 흑음모, 공유 결합수가 많을수록 풍화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7번 문제 풀어보세요. 똑같은 유형이죠. 가나다라 나와 있고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가는 깨짐이 발달한다. 맞죠? 독립형은 깨진다. 라는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 맞죠? 판상형은 한 방향으로만 쪼개진다. 가에서 라로 갈수록 규산형 3일체 사이 공유 산소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돼야 되죠. 공유하는 산소수가 점점 많아진다. 증가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번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한 것처럼. 그래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16번 생명체의 구성물질 나와 있고요.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은 모두 뭐를 기본 골격으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화합물이다. 탄소에 수소, 산소 등과 같은 것들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탄소화합물입니다. 됐습니까? 자, 19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옆에 19번 문제.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적어요. 여기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림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비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뭐다? 물이죠, 그죠? 그래서 A는 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탄수화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A는 물이다. 맞고요. A를 제외한 성분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얘 틀렸죠? 무기염류는요,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기물보다 유기물의 비율이 높다. 아니죠. 물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죠? 물은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죠. 무기물이 훨씬 더 높다. 물이 더 많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소의 함량이 높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물 빼고 탄수화물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유기물이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충분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다시 1페이지 나오는 거 있어요.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물, 그 다음 무기염류 있고요. 얘네들 두 개가 비탄소화물이죠. 탄소화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비탄소화물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탄소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다라는 거고요. 물의 특징,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용해도가 커요.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 작용을 합니다.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든가 가수 분해 반응이라든가 물이 이용해서 화학 반응,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무기염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정도 알면 돼요.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부족하면 결핍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온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하죠.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주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자, 탄수화물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주요 에너지원이고요. 몸도 구성을 하죠. 몸 구성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은요,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밑에서 좀 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단백질하고 핵산은 따로 나오니까 따로 정리를 안 하고요. 자, 단백질 에너지원이다 라고 나오고요.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 성분이다 라는 거 주로 몸을 구성합니다. 머리카락이라든가 뼈, 근육 이런 것들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질은요,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얘도 세포막의 성분이 되겠네요.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이다 라고 나오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핵산, 유전정보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얘가 DNA고요. 얘가 RN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탄수화물은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때에 따라서 황 존재하고요. 지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의 때에 따라서 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지질. 그리고 핵산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원소들 알면 되고요. 좀 덜 됐어요?
탄수화물이랑 지질은 따로 안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하고 핵산은 밑에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하고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단당류가 있고요. 이당류가 있고요. 다당류가 있었어요. 단당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과당, 갈락토스라고 있는데요. 이때 포도당이 단위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단위체 역할을 합니다. 이당류는요, 엿당 있고요, 설탕 있고요, 젖당이 있어요. 얘는요,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하면 엿당이 되는 거고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면 설탕이고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하면 젖당이에요. 그래서 당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당류는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고요. 얘네들은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녹말은 식물에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탄수화물을 저장합니다. 식물의 광합성 결과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당이었고요. 포도당은 낮에 녹말 형태로 잎에 저장된다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글리코젠은요. 중학교 때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많아지면은 인슐린이 작용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전환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저장하는 형태고요. 셀룰로스는요. 식물에서 세포벽 성분이 셀룰로스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네들 형태만 보자 그랬다. 그지? 가지가 달려 있었고 얘는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야. 가지가 단순한 거, 좀 더 복잡한 거, 그리고 일자로 나열된 거.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질도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있고요. 인지질이 있고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얘는 저장하고 있죠, 보통. 많은 양의 에너지, 1g당 약 9kcal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꺼내 쓰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질은 어디에? 세포막의 성분이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의 주성분입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갈락토스요? 갈락토스. 그래서 너희가 첫 시간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어제 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3시간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쓰러질 것 같아요. 이제.
됐죠? 넘어가요.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일단 구성 원소는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기본이고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기본이고요. 때에 따라서 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면 돼요. 자, 아미노산이라는 거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종류는 20가지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단백질의 형성 나와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죠? 아미노산의 구조 옆에다 정리를 할게요. 탄소를 기본 물격으로 해서요. 그리고 곁사슬이라고 하는 알기가 달려 있어요. 곁사슬, 곁가지, 곁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뭘 결정한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0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있고요. 왼쪽에 질소랑 수소라고 하는 얘가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죠.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탄소, 산소, 수소인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얘가 아미노산의 구조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이 만나면은 여기에서 결합을 하죠. 일단 얘가 하나 빠져요. 물 형태로 빠지고요. 그리고 탄소와 질소 사이에 결합을 합니다. 이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탄소랑 질소가 결합하고 여기에 산소, 여기에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 나와 있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림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 그랬어. 얘 개수랑 얘 개수는요. 어떻게? 아미노산의 수에서 빼기 1 한 만큼이 물 분자 수랑 펩타이드 결합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하면 물 분자 하나, 펩타이드 결합 하나. 아미노산 10개가 결합하면 물 분자 9개, 펩타이드 결합 9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새삼스럽게 처음 하는 듯이 열심히 적지 말고요. 다 했던 내용이고 시험도 받고 했잖아요. 늘 새로워요? 그렇군요. 시험 볼 때는 새로우면 안 되는데 시험지 딱 보면 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수업 좀 했잖아. 당연히 이거지. 백적 부위에 신무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과서 문제도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된 것도 있어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그것도 꼭 봐야 돼요. 교과서 문제들. 지워도 돼요? 이미 지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돼요.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돼요. 이 폴리펩타이드는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뭘 가져요? 입체 구조를 가지면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접히고 구부러질 때는요, 수소 결합을 해요.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자, 아미노산 2개 결합을 해서 물 한 분자 빠지고요.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펩타이드 결합 쭉 해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된 것을 폴리펩타이드. 얘네들이 구부러지거나 접히거나 꼬여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핵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은요,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다 라고 해서 헥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핵 속의 산성물질 헥산이고요. 자, 얘네들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핵 속에 있는 타이드, 뭔가 묶여 있어요. 뭐가 묶여 있다? 인산, 당, 염기가 한 개씩 묶여 있습니다. 결합을 하는데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요. 결합,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하여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당을 이렇게 그리고요. 인산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염기를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결합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연결되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헥산의 종류 나와 있어요. 자, 헥산은 DNA와 RNA를 비교해서 꼭 알아둬야 되죠. 당, 인산, 염기가 있는데요. 일단 당이 가장 중요해요. 당의 종류에 따라서 헥산의 이름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당은 리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RNA라고 명칭이 붙는 거고요. 이 리보스에 디옥시라고 붙어요. 산소 한 개가 떨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디옥시, 산소 하나가 떨어진 리보스라고 해서 디옥시 리보스고요. 그래서 이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DNA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RNA는 리보스, DNA는 디옥시 리보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당. 자, 염기 있습니다. 염기는 네 종류인데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DNA는 타이민, RNA는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존재를 하더라. 다르다라고 알아야 돼요. 자, 분자 구조 나와 있어요. DNA는 되게 유치하게 한번 외울까요? 더블이에요. 이중 나선 구조예요. 됐죠? 그럼 RNA는 당연히 단일 가닥 구조죠. 더블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이중 나선 구조인데요. 이 이중 나선 구조는 밑에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왜 이중 나선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DNA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DNA의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디로?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리보솜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뭘 한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더라. 리보솜으로 전달해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관여를 하더라. 라는 거 두 개. 이제 단일 가닥 구조는 그냥 위에서 결합한 것처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면 단일 가닥이 돼. 근데 이중 나선 구조는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있고요. 이 두 가닥이 결합을 해야지 두 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DNA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인 구조래. 그러면 이 두 가닥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 염기의 상부 결합에 의해서 두 가닥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염기와 염기 사이에 결합을 하는데요. 항상 이 염기들만 결합을 하더라.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상보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상보결합은요, 이 염기의 상보결합은요, 수소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아니고 수소결합입니다. 공유결합보다 약한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의 염기 서열을 알면은 DNA의 반대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아데닌이 몇 개 있는지 알면은 당연히 타이민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얘네들의 구성 비율을 알 수 있다. 문제 풀어봤었죠?
그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번. 자, 생명체 구성 물질과 단위체에 나와 있습니다. 탄소에 수소, 산소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탄소 화합물 이렇게 될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요, 가장 비중이 높은 물질은 뭐다? 물이죠. 비탄소화물이 물이고요. 그 외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같은 탄소화물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6번 볼게요.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단백질, DNA, RNA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가지는가? 그러면 핵산이 되겠죠. 핵산은 DNA, RNA니까 아니오는 단백질이 될 거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놈은 DNA. 그러면 아니오니까 여기는 RNA 될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RNA 적어주면 되고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DNA다. 가의 단위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염기로 가진다. 다의 단위체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이 된다. 가와 다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은 가보다 다가 더 높다. 단백질이 더 많은 거죠. 그죠?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7번 보면은요. 인체 구성 물질이다.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DNA. 항체 구성 성분이면 단백질. 그리고요. 특징 가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디귿이 지질, 지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기억이 DNA, 니은이 단백질, 디귿이 지방이다. 자, 그럼 기억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진다. 맞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요.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는 거 맞고요.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는 DNA, 단백질, 지방 모두 탄수화물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 되겠네요. 됐습니까? 10번 풀어볼까요? 우리 문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평가원 기출이나 수능 기출 그리고 중요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잘 신경 써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몇 번째요? 몰라요? 아, 풀었어요? 지질에 속한다. 뭐다? 스테로이드 될 거고요. 핵산에 속하는 거 DNA, 탄수화물은 엿당 이렇게 될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구성 성분하는 호르몬이 있다.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은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맞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엿당은 이당류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자, 일단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주성분이 되고요. 체내에서 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형성될 때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었고요. 아미노산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단위체인 뭐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알면 되죠. 15번이랑 16번이랑 두 문제 풀까요? 15, 16, 17 다 풀기는 그렇고 15번하고 16번 두 문제만 풀게요. (15번을) 보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탄소 포함하고요. 효소, 항체 유성분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아니고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생성이 된다. 그쵸?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단위체다? 그럼 단백질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기억으로 가능한 것은 몇 종류다? 20종류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였고요. 이 단위체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8번 문제예요. 핵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면은요. DNA와 RNA의 두 종류가 있다. 핵산이죠, 그죠? 핵산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거고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 되겠죠?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되어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을 얘기한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요. RNA는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더라. DNA는 이중 나선 가닥을 형성을 하고요. RNA는 단일 가닥을 형성합니다.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고요. RNA 당은 리보스.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가지고요.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을 가진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꼭 알아두고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뭐의 종류? 염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생성되어 생명체의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DNA 이중 나선 가닥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상부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25번이랑 27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25번이랑 27번 두 문제 풀어주세요. 자, 25번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DNA와 RNA가 있다.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유전정보 저장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는 포함하지만 탄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탄소도 포함한다.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때는 답 1번 됩니다. 27번이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다. DNA다. 그치? 기억과 니은은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얘네들은 염기네요. 자, 고분자 화합물은 DNA고요.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기억이 A면 니은은 타이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단위체를 구성한다는 DNA니까 디옥시리보스이다. 맞죠? 그래서 답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체의 구성물질 형성까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시간에 문제 풀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